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렇다 특징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 역시 계속해서 얘기되던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확한 내용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조지아주의 그 상원의원 마지막 선거, 이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3027.16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쨌거나 2021년 1월 6일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은 아닙니다만 3000을 뛰어넘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3000을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역시 개인 투자가들이죠. 오늘도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2조 4135억 양 시장에서, 그래서 코스피에서 2조가 넘게 샀고 또 코스닥에서 3895억 정도 산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래서 올해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3일이 지났잖아요. 이 3일 동안 이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8조가 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나 이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도 고객 예탁금은 물론 4일 기준이지만 68조 2873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68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은 늘어난다.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건 진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없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화력입니다. 이 개인 투자가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해가 되면 그렇게 될 거다. 2021년이 되면 그런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눴듯이, 이 로테이션 순환 매매는 오늘도 빠르게 전개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 일부 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지수 3000 가니까 증권사 주식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수수료 수입이 많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측한 대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오늘 보셨지만 또 어제랑은 정반대로 막판에 또 삼성전자 밀어내는 거 보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업종 간에 굉장히 빠른 로테이션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시장의 특징이다. 이런 겁니다. 잠깐 이제 질문 얘기 좀 할까요? 어떤 분이 이거 중요한 거라, 증권사 리포트 있잖아요. 보고서. 이거 어디 가면 보느냐는데, 각 증권사의 HTS에서도 좀, 소개해주는 그런 거를 가진 회사도 있고, 안 가진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일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는 건 네이버의 금융에 가시면, 그걸 열면 거기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백만개미 당주냐 이게 원래 이제 당주라는 얘기를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 이게 당주가 약간 이 제사장 영매, 그래서 이제 옛날 시족국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 한자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 당주 붙인 거는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SBS CNBC 앵커를 한 2년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백만개미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거 개미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100만 개미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죠. 숫자가. 그래서 100만 개미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100만 개미. 그래서 그게
그때 뭐 선거 때, 야, 이거 우리도 뭐, 당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해서 그냥 당주 이렇게 된 거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갖고 이게 무슨 부당이냐, 막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재밌자고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백만개미 당이다. 어떤 거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정당은 아니지만 예, 주식이 오르기를 그리고 개미 투자가들이 돈 벌기를 기원하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장으로 와서요. 오늘 이제 그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 3천 포인트를 장이 마감할 때 지켜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거였는데 결국 뭐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장중에 지수 3,000포인트를 넘어서 3,027포인트까지 갔었다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아시지만 이제 종가는 2,968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그간 좀 많이 약간 우리 그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그걸 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뭐 2, 3일 더 조정을 받는 거는 뭐 그냥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더 큰 숨어 있는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외국인과 기관들하고 이 개인 투자가들하고 이 연초부터 시작된 이 힘겨루기는 과연 어떻게 이제 결론에 도달할까?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끝까지 매일 2조 가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기관이 1조 6천이 넘게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1조 3천을 팔았고, 3,700, 또 코스닥에서 2,400.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결론 날까? 근데 이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건 다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요. LG화학도 좀 사고, 뭐 카카오는 거의 뭐 981억, 1,000억 가까이 사고, 네이버도 사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5,847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매도 쪽에 나오지만 그 안에서 선별해서 살 종목은 다 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이 외국인들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건가? 예, 저는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한국 시장에서 지수 떠받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에 돈 벌려고 들어온 거다. 근데 이제 한국 주시장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자 매력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 이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이걸 면면히 보면 아주 재밌어요. 자, 보세요. 반도체. 그리고 이게 거의 세계 탑 클래스예요. 2차 전지. 이것도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것도 뭐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새 새롭게 화두가 되는 전기차. 그 다음에 바이오. 이것도 주문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세계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플랫폼. 이게 이제 인터넷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비슷한 걸 찾아보려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포탈이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미국 시장의 기술 성장주에 같은 영역에 놓고 기술 성장주가 떨어지면 한국에서 얘네들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장을 볼 때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뭐 애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또 테슬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과거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굴뚝산업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하는 것까지는 돼도 그 굴뚝산업 갖고 있는 한계가 이미 있어요. 그걸 자꾸 이제 가치주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시장에서 그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PBR 같은 거 따지고 그래서 가치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트렌드가 아니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가총액 상위 랭킹에 있는 애들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거의 세계 톱 클래스 애들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더군다나 얘네들을 사고 팔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파생돼 오는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만 사면 이게 지수가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연계되는 상품을 구성하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핀셋처럼 찝어낸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데가 이제 대만이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서 한국 시장이나 대만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오늘도 뭐 연기금 엄청 팔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보다 또 1%포인트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지수는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가가 커지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 덜어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그 지침을 만들지, 이건 뭐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좀 이게 필요해서 바꿔야 될 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이 다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모던한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뭐 제가 무슨 뭐 다른 뭐 기관의 뭐 내부 지침까지 얘기할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지수가 3천이 넘고 그런데 안 팔아놓고 있다가 또 만약에 주가가 또 깊게 밀리면 또 그 담당자는 굉장히 추궁받겠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자금이 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회전할 수밖에 없고 조금 이익 나면 또 자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시작이 됐냐 하면 작년 올해 들면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에 나선 거예요. 예전엔 뭡니까? 그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막 생기고 그쪽에다가 금융당국이 그 상품을 허락해주고 펀드를 그렇게 하면서 이 간접 상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재주 없으면 직접 투자한다고 주시장에 뛰어들어가지 말고 이 간접 상품을 전문가가 운영하는 걸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퍼포먼스가 나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보면 약간 좀 구식이에요. 트렌드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죠. 진짜 트렌드를 제때 캐치를 못한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작년 4월부터 급격하게 올라오는 시장에서 시장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간접 투자를 하던 그런 것들이 직접 투자로 지금 많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거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또 이런 그 기관 쪽에서는 펀드를 해지해서, 아, 나도 내가 직접 할래,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다고 주린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러시는 분들 이제 우리 백만 개인 모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뭐 그때 우리 그랬죠. 8, 9월 그 어려울 때, 9, 10월 어려울 때 좀 참으시면 됩니다. 9, 10월은 겨울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거 견뎠잖아요. 그래서 견뎌내고 보니까 지금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건 뭐 기관한테 맡겨서 그거 받느니 이거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면서 직접 투자,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 참여도가 높아져서 지금 이제 오늘 하루에만 2조가 넘게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겠죠. 전혀 없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제대로 시장의 그 투자의 큰 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제 생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시장을 향해서 들어오는 돈은 당분간은 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 개인들이 언제까지 끝도 없이 이 돈을 갖다 퍼볼 거냐? 근데 이제 현재까지로는 뭐 실탄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이제 시장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줄 수는 없고 또 총알바지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매매 방법이라는 거예요. 매매 방법. 왜냐하면 작년은 그래도 됐어요. 작년은 시장이 비교적 선명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나쁘게 얘기하면 좀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 표현이 딱 좋네요.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떻게 해야 돼요? 이 매매 방법이 좀 바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잖아요. 굉장히 빠른 로테이션이 돌 거다.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심지어는 오전 오후가 다르게 돌아가는 날도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되냐?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매매의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잡은 기준점은 꼭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기준점을 바꿔야지. 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다. 그럼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오전 오후가 달라지는데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뭐예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얼마,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성격 구분을 하자. 이거는 A군, 제가 그랬잖아요. 대표 선수. 이거는 교체 선수.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 수익이 남은 갖고 있는 거에 몇 프로를 일단 이익 시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뭐 끝에 좀 밀리면서 끝났지만 시장이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니까 이제 그랬지만 그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이익 시현하고 나서 왕복 수수료 정도 제하고선 다시 들어가서 살 만큼 만만하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을 조금 낮게 잡아서 기대 수익을 낮게 잡아서 일찍 판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부터 그걸 너무 아쉬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거 아쉬워하면 그 다음 매매도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수익이 났으면
먹었으면 감사하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왜? 기회는 많다 이게. 내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파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기준으로 해서 잘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살 때나 팔 때나 기회는 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만 정확하게 있으면 결국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팔아놓고선 뭐 아쉬워서 그거 판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부 팔면 나머지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수가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가도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숨고르게 하고 조정을 또 깊게 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외생 변수, 시장 외적 변수에 의해서 충격으로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오래 가진 않지만 근데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매매 방법이 이제 얼마나 고마운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올해는 하시라. 그리고 이 지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3천이 넘었다. 의미는 있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뭐 어때서요? 지수가 뭐 어때서요? 뭐가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썸네일에 그렇게 썼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데? 지수가 4천 가면 뭐예요? 지수가 4천을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 내 계좌 관리, 매매 관리, 여기에 집중돼 있어야 돼요. 지수 가지고 뭐 잘 맞췄네, 안 맞았네, 뭐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맞췄네 이러는 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끼리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그거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매매 관리와 계좌 관리만 하면 돼요. 왜? 지금 시간이 그런 때거든.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 초점은 딱 거기에만 맞추시면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올해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 2분기 좀 괜찮은데 2분기 중간 지나면서부터 조금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서 뭐 2분기, 3분기 좀 이렇게 겹쳐서 조정받다가 3, 4분기, 3분기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빨라지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미국 시장에서 뭐 조지아주 선거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움직인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은 굉장히 그걸 짧게 영향을 주고,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더 큰 이슈가 있어요. 4월에 보궐선거. 이게 그냥 보궐선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하고 부산 그 아주 마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궐선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보궐선거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선거를 임박하고 주시장이 나쁘면 되게 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안 좋죠. 역대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좀 시장을 많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뭐 현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시장의 중요한 이슈다. 그걸 한번 보자. 그런 걸로 보면 보세요. 3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봐서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게 열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변수인데 이 변수도 4월 선거랑 맞물려서 어떻게 튈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열어주는 공매도가 그냥 말만 열어준 거고 별 볼일 없으면 지난번에 그 10억 대주주 그거 유예장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실적 시즌 도래와 함께 이 보궐선거와 공매도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 시장 보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